올 1년 동안 저희 자마시 채널을 시청해주신 자동차 업체, 부품업체에 근무하시는 여러분, 자동차 산업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 취업준비생 여러분 등 다양한 구독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시간인 만큼 올해 영상을 만들면서 느꼈던 내용을 기본으로 자마시 24년 10대 뉴스를 선정해 봤습니다. 10대 뉴스 첫 번째로 저는 엔드투엔드 기술로 무장한 일론 머스크, 트럼프의 인생을 건 최대의 도박이라고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테슬라는 23년 엔드투엔드라 불리는 센서 입력부터 핸들 각도 출력까지 인공지능으로 구성하는 자율주행 기술을 버전 12부터 적용했습니다. 지난 4월에는 엔드투엔드 자율주행을 위한 기술 개발에 100억 달러를 투자할 방침을 밝혔고 올해 말까지 8만 5천 개의 엔비디아 AI 반도체를 사들였습니다. 10월에 열린 행사에서는 핸들과 페달이 없는 2인승 로봇택시 사이버 택시를 발표했고 3만 달러 이하의 가격을 목표로 26년 양산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양산하고 사업화를 하기 위해서는 관계 당국의 규제와 사고가 났을 때 사고 원인 규명이 어려운 엔드투엔드 기술의 블랙박스화가 최대의 걸림돌이 되어왔습니다. 그러나 일론 머스크가 베팅한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규제 완화의 가능성은 높아졌습니다. 블랙박스 문제도 영국이 웨이브와 같은 곳에서 이미 해결하고 있어서 테슬라의 주가는 폭등해왔습니다. 이 엔드-투-엔드라는 기술은 이제 웨이모와 샤오펑 등 중국 업체들로 확대되면서 로봇택시가 머지않아 실현될 것이라는 기대로 첫 번째 뉴스로 선정했습니다. 10대 뉴스 두 번째는 황금기에서 빙하기로 접어든 레거시 업체의 경영 상황이라고 정했습니다. 반도체 부족 사태가 만든 공급자 시장에서 글로벌 자동차 업체들이 누렸던 짧은 황금기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전기차 판매 감속과 중국 시장에서의 부진, 주력 미국 시장에서의 재고와 판촉 비용 증가로 경영 성과의 빙하기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폭스바겐과 GM, 닛산 등 글로벌 자동차 업체뿐만 아니라 보쉬, 콘티넨탈 등 티어1 부품업체까지 공장 폐쇄와 대규모 인원 해고를 동반한 구조조정이 폭풍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폭스바겐은 유럽과 중국에서의 판매 부진에 따라 87년 역사상 처음으로 독일 내 공장 폐쇄를 노조에 통보하고 노사 협의를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그러나 73만 대의 생산 능력을 축소하고 30년까지 3만 5천 명의 인원 감축에 합의했다고 하지만 이런 정도의 구조조정으로 폭스바겐을 정상화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보입니다. 대만의 폭스콘은 어려움에 처한 닛산 주식을 매입하여 닛산을 인수한다는 계획이었지만 일본에서는 프랑스의 르노에 이어 대만으로 넘어가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혼다가 지주회사 방식의 경영 통합을 검토 추진하고 있습니다. 약자의 연합이 SDV의 기술과 개발 스피드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지는 의문이 듭니다. 자마시가 선택한 10대 뉴스 세 번째는 백토하는 전기차 계획입니다. 유럽과 미국 시장에서 전기차 판매 성장세가 둔화되면서 자동차 업체들이 잇따라 전기차 판매 목표를 수정했습니다. 벤츠는 지난 2월 25년까지 신차 판매의 50%를 전기차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로 채우겠다는 기존 계획을 수정해 20년대 후반으로 늦췄고 시장 여건이 허락한다면 30년에 100% 전기차로 하겠다는 방침도 사실상 철회했습니다. 토요타도 26년 전기차 세계 판매 목표였던 150만 대에 비해 30% 낮은 100만 대로 낮추었습니다. 그 대신 하이브리드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용을 고려하고 28년부터 강화되는 유로7 규제에 대응한 신엔진 개발 경쟁이 새롭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현대차 그룹은 전기차 계획을 축소하고 있지 않지만 하이브리드 확대 계획과 함께 EREV 형식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도 개발하고 있습니다. 24년 10대 뉴스 네 번째는 환경규제 딜레임에 빠진 레거시 자동차 업체입니다. 유럽에서 내년부터 CO2 규제가 더 강화됩니다. 폭스바겐, 포드 등 유럽 업체들은 규제 대응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규제 시점을 2년 연기할 수 있도록 로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쉽게 받아들여질지는 의문이 많이 듭니다. 영국 정부는 특이하게 전기차 판매 의무 비율인 GB 맨데이트 규제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 비율은 올해 22%에서 내년에는 28% 높아집니다. 전기차에 엄청난 할인 판매를 하면서 11월에 전기차 판매 비율은 25.1%까지 올라갔지만 1월부터 11월까지 합계로는
8.7%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유럽이 CO2 규제나 영국이 GEB 맨데이트 규제를 만족하기 위해서는 전기차를 많이 팔든지 내연기관차를 판매를 줄이든지 막대한 벌금을 물든지 아니면 테슬라 등 전기차만한 업체로부터 크레딧을 구입해야 합니다. 미국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바이든 정부가 강화한 CO2 배출가스 규제를 가장 먼저 완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캘리포니아주를 포함한 14개 주가 도입하고 있는 GEB 판매 의무 비율을 폐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규 개정이나 캘리포니아주 정부와의談판에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어 업체들에게는 혼란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10대 뉴스 다섯 번째는 선생의 위치에서 학생의 입장이 된 레거시 업체라고 정해봤습니다. 폭스바겐이나 토요타 등 레거시 업체들은 중국 내연기관차 시장에서 오랫동안 선생 노릇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내연기관에서 NEV로 시장 구조가 변하면서 지금은 배워야 하는 학생의 입장으로 전락했습니다. 전기전자 아키텍처 구성과 차량 OS 실현에서 5 내지 6년 이상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전기차와 자율주행 기술을 포함한 SDV 분야에서 중국 업체의 기술과 개발 스피드를 도저히 따라가지 못하면서 폭스바겐과 벤츠, 토요타 등 레거시 업체들은 중국 기술에 크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폭스바겐은 샤오펑에게, 벤츠와 토요타는 자율주행 기술업체 모멘타 등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신차 개발에서 토요타는 중국 파트너사인 광주기차와 BYD의 플랫폼으로 신차 개발 기간을 단축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뉴스는 BYD의 폭풍 성장입니다. 글로벌 자동차 업체들이 경영 비강하기에 접어들고 있는데도 BYD의 성장에는 브레이크가 없습니다. 24년부터 26년까지 예상 경쟁자를 죽여야 한다는 넉아웃 라운드 전략을 추진하고 있는 BYD는 올해 사업계획 목표를 당초 360만 대에서 400만 대로 확대했습니다. 1월부터 11월까지의 판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 40% 증가한 375만 대를 기록해 연간 420만 대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작년 글로벌 판매 10위에 올라섰지만 올해는 혼다와 미국 포드 자동차를 제치고 세계 6위 그룹에 진입할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올해 출시한 차세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 기술인 DM5.0을 탑재한 차량을 내연기관차보다도 낮은 가격으로 판매한다는 매우 공격적인 전비 유저의 가격 전략이 성공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격 경쟁력은 배터리, 모터, 파워 반도체 등 핵심 부품을 자체 생산하는 수직 통합 전략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10만 명이 넘는 R&D 인력과 투자로 빠른 속도의 신차 개발, 국내외 공장 확장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가혹한 노동 방식과 협력 업체에 대해 10% 이상의 가격 인하 요구 등 부정적인 면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뉴스는 중국 업체 도태의 가속화라고 정했습니다. 중국 정부가 전기차 지원 정책을 시작하자 약 500개의 업체가 난립했는데 지금은 글로벌 레거시 업체들을 포함하여 약 100개 업체가 경쟁하는 춘추 전국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작년부터 생존 경쟁을 건 치열한 가격 할인 전쟁으로 신생업체 중에 이익을 내고 있는 업체는 BYD와 리오토 정도밖에 안 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올해 들어 바이두와 지리가 조인트 벤처로 만든 지유에라는 브랜드가 파산했고 많은 업체들이 올해 사업 목표를 크게 미달하고 있습니다. 2-3년 후가 되면 7개, 8개 사이 대규모 업체들로 재탄생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마시가 선택한 여덟 번째 뉴스는 관세와 트럼프 리스크라고 정했습니다. 원가 경쟁력을 앞세운 중국산 전기차를 실제로 경계하는 조치들이 나타났습니다. 미국은 9월에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를 100%로 인상하였고 EU는 10월에 최대 45.3%로 각각 인상했는데 이 조치로 중국의 신차 수출은 감소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미국과 유럽의 자동차 업체들이 안심할 수 있느냐 하면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유럽에서는 BYD가 헝가리와 터키에 공장을 짓는 것을 필두로 중국 업체들이 잇따라 공장 진출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상품에서도 추가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하이브리드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로 판매를 늘리려는 전략입니다. 또한 중국 업체들은 아시아, 중남미, 중동 등 관세 장벽이 낮은 지역으로 공세를 강화하고 있어 우리 업체들에게 위협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재선에 성공한 트럼프는 이미 전기차에 대한 7,500달러의 세액 공제 폐지와 캐나다와 멕시코의 25%의 수입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전기차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현대차, 멕시코에서 30만 대의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기아를 비롯한 일본 업체들의 플랜 B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아홉 번째 뉴스는 SDV에서 AR로 경쟁축이 다시 변화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예전에 자동차 비즈니스는 고객에게 길을 건네는 데까지였다면 앞으로의 비즈니스는 고객에게 길을 건넨 후부터가 될 것입니다. 테슬라와 중국 업체들은 이미 자율운전 기술과 새로운 고객 경험을 제공하는 스마트 칵핏과 스마트 캐빈 기술에서 앞서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욱 진보된 AI 기술 경쟁 시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초기에 AI 모델은 주로 도구로서 사용자에게 기본적인 대화나 정보 검색, 질의응답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해왔습니다. 최근에는 기술 발전에 따라 논리적인 사고와 법령적인 업무 처리 능력을 갖춘 AI 에이전트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복잡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고도의 어시스턴트로 진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자율운전 중 뒷좌석에 앉은 아이가 잠이 들었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이 경우 차량에 탑재된 AI 시스템은 이 상황을 감지하고 에어컨 온도를 높이는 동시에 음악 볼륨을 낮춥니다. 또한 차량의 샤시와 운전 모드를 모두 쾌적 모드로 조정해 아이가 안심하고 편안하게 잠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사용자의 지시를 기다리지 않고 차량이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함으로써 사용자에게 편안한 승차감을 제공할 수 있는 기능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10대 뉴스 마지막은 현대차와 GM의 협업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을 들었습니다. GM은 혼다와의 제휴를 끝내고 현대차와 9월 전기차와 소프트웨어 등 차세대 자동차 분야에서 향후 제휴를 검토한다고 밝혔습니다. 자동차의 공동 개발과 제조 조달에 협력하며 비용 절감과 효율화를 목표로 승용차와 상용차, 엔진, 전기기술, 수소기술, 소프트웨어 등 광범위한 영역과 배터리 소재와 철강제 공동 조달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현대차의 입장에서는 조금 앞서 있는 GM 차량의 차량 OS 기술과 대형 픽업 플랫폼을 얻을 수 있는 기회도 될 것 같아 보입니다. 이상 10가지 뉴스를 정리해봤습니다. 24년을 관통한 키워드는 소프트웨어였습니다. 내년 자동차 시장 환경은 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만 미래 생존을 위한 소프트웨어 개발 투자는 계속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